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지웅 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다시피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의 가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이론과 모델들이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그 모델을 굉장히 좀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참고만 하셔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시간에 저희 배웠었던 거,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거 잘 기억나시죠? 복수 차원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사의 주인이 되면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해당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만 주인이 된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을 판다라는 거는 회사의 주인이 되는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긴다. 이제 이 내용 말씀드렸었죠. 자, 처음 보실 겁니다. 주식 실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실물을 보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거래 자체가 인터넷에서 이제 다 이루어져 있고, 이제 계좌에 그 가상으로 이렇게 이제 주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돈처럼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요새는 현금도 은행에서 다 숫자로 그렇게 표기되듯이 주식도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탁원에서 뭐 기사의 내용이 있긴 했는데, 향후에는 전자증권 제대로 이제 주식 실물 자체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튼 분명한 건 요 주식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냐, 너는 얼마짜리냐, 이제 이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주식의 가치, 요 주식의 가치는 세 가지 가치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식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일단 자산가치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현재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을 자산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수익가치는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니, 이제 이것에 관한 가치이고요. 성장가치는 돈을 앞으로 더 잘 벌 거니, 이제 이것을 표현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는 요 깔때기 겉면에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장가치는 이렇게 가려지도록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성장가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래.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목적인 최대 영리 추구, 말 되게 어렵죠? 영리 추구, 꼭 이렇게 어려운 말 써야 되나 싶지만 그냥 쉽게 말해, 돈 잘 버냐, 최고로 돈 잘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돈 벌기니까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에 의해서 그 해당 기업의 이제 주인이 되는 권리인 주식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식의 가치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주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그래서 자산가치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회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그게 쌓여서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좀 더 가깝다. 수익가치는 이제 현재 얼마나 잘 버냐, 그게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현재에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고, 성장가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벌 거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에 관련된 건데, 특정 회사에서 이제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에 그 채용할 인재에 대해서 뭐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통해서 지원자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알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주식에 대한 그런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도 그 해당 회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날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매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하나하나 조금 더 깊숙이 한번 파고들면, 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이제 주요하게 볼만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혹시 재무제표 그림 익숙하시죠? 대부분의 그 투자를 좀 하신 고객님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화면일 거예요. HTS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의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 제공을 하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저희 회사 HTS 같은 경우에는 3301 그 TR 3301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FN 가이드라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 서비스예요. 여튼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니까 거기에서 자산, 부채, 자본, 총계 이 내용이 자산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기업이 돈을 벌어 모아둔 돈에 대한 가치다. 그리고 과거의 영업 성과가 축적된 결실에 대한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요 지표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본, 부채, 자산 총계와 그리고 PBR이라는 지표. 향후에 이 하나하나의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쉽게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자본은 말 그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돈, 회사의 본연의 돈, 남의 돈이 아니라, 그리고 부채는 빌려온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게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익 가치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표현이 되는 그 얼마나 돈을 벌었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그래서 수익이라는 말에서도 말 그대로 돈을 번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크냐에 대한 이제 그런 가치 평가를 보시면 되는데, 주요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아주 익숙한 지표로 이제 널리 쓰고 있는 PER, 퍼라고도 이렇게 읽는 PER 지표도 대표적인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장 가치. 어떻게 보면은 세 가치 중에 김지웅 대리, 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가치가 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성장 가치를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어차피 주가라는 게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에 알려진 미래, 불확실하지 않는 미래까지 반영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성장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런 수많은 투자자들의 주관에 의해서 주가가 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앞날에 해당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혹은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뭐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다든지 이런 내용들의 시장은 굉장히 초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는지, 혹시 그 알려진 내용 말고도 얼마나 더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주식의 미래를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요 지표로 증가율 지표들이 많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뭐 순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 CBM/PER.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12개월 후에 이익 예측치로 추정한 PER. 아이고 이게 뭔 소리야.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해 나가느냐, 이제 이것을 평가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빨간 네모 쳐져 있는 건 2라고 써져 있죠. 이게 예상치거든요. 2018, 12 하고 2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2라는 게 이제 예측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미래에 이제 그 실적을 미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추정을 해놔가지고, 수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추정을 해놔가지고 이게 그 평균이 내져서 여기에 표현이 돼서 추정치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를 이 FN 가이드 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향후의 미래에 대한 그런 가치를 미리
평가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 요소, 과거, 현재, 미래의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가 조화롭게 형성이 돼서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돼서 주가가 매겨진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의 총 시장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표현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주식수 곱하기 주가로 이제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주가가 높아지면 주식수는 이제 증자 같은 걸 하지 않으면 고정이 되니까 주가가 높아지면 시가총액은 커지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튼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종목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성장가치를 각각 고민해 보시면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